경쟁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당내 상황과 의정 활동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제1회 지방고등고시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요. 예. 네. 20년 넘게 이제 공직 생활을 쭉 이어가셨고 네. 2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예. 입문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도 예. 에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예. 또 하셨습니다. 행정 전문가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한 달 면밀히 지켜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5월 10일 날 그 취임식에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정말 기분도 좋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국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반에 우려를 딛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반도체와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좀 강화를 했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이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핵심 산업이자 또 방위하고도 굉장히 또 밀접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5.18 때 국무위원과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을 데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5.18 민주 어떤 열사들이 묻힌 곳에 가서 국민 통합도 이제 앞장을 좀 섰고 또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물론 평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이전을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는 지금 벌써 한 400만 가까이의 어떤 많은 어떤 국민들 시민들이 찾는 어떤 명소로 만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용산 청사를 이제 출퇴근하면서 많은 또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면들은 저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또 아쉬운 면도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정 철학에 맞는 국정 비전을 정하고 이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조직법의 통과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올해 말까지 정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장이 지금 사퇴를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탈원전의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된 기관장을 하고 있고 소속 주도 성장을 주창하신 분이 KDI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 엇박자를 좀 내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신 것처럼 물가나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께서는 그 인수위에서 네. 지역 균형 발전 특위위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역구인 그 대구 지역 공약을 네. 또 직접 이렇게 챙기셨다고 예. 들었는데 대구 7대 공약입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지역민들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부터 이제 참가를 해서 대구의 어떤 공약을 많이 이제 챙기게 되었는데 7대 공약 15대 과제를 했습니다. 가장 일단 큰 것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제 건설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재원 조달 방식과 그리고 이제 추진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 뭐 자동차, 물,
의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많은 어떤 국가 재정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기술원이라는 이런 어떤 또 조직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철화라든지 그런 또 인프라적인 문제, 그리고 또 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치수원의 좀 다변화. 사실은 이제 전국 7대 도시 중에 부산과 그리고 대구를 제외하고는 다 댐으로 이제 수자원이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이제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치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전성이 좀 위험합니다. 이런 면을 좀 물 관련돼서 자원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 그리고 경상감명이라든지 또 경상북도청의 또 이제 그 뮤지컬 어떤 전용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경상감명공원을 완벽하게 복원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그동안에 어떤 수건 어떤 사업들 시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내용들이라서 현재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직접 지켜보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지난 한 달 그리고 인수위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대구 7대 공약까지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야 될 상황 네, 아닌가요? 네, 네. 원래 그 상식적으로 보면 네네네. 3연승을 했잖아요. 예. 그 4.7 재보선, 대선, 지선까지 큰 선거를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근데 당내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갈등과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 공언까지 했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록 3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사랑과 관심을 너무 좀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좀 철저하게 과거 어떤 탄핵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좀 생각이 좀 강하게 이제 의원들과 당내에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저희가 비록 3연승을 했지만 좀 조심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사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수박 논쟁부터 해서 아주 뭐 격렬하게 이제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애교 정도죠. 그리고 사실 또 정치를 하는 또 당내에서 사실 저는 부부 관계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 와이프도 너무 조용할 때가 가장 겁납니다. 약간씩은 이제 좀 말을 약간은 주고받을 때가 예. 차라리 네. 더 낫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의 말은 저는 당내 정치하는 곳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당연하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갈수록 내후년 이제 공천을 앞두고 네.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어떤 공천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이제 날카로운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큰 걱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네. 네, 그렇군요. 의정 활동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예. 뭐 2차 전지 예,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러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네.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이 산업기술 유출 실태가 얼마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를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중국의 유출이 돼서 정말 뼈아픈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CD 분야인데요. 네. 우리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 LCD 왕국이었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이제 중국에 뺏겼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대 LCD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대 LCD라는 기업이 이제 그 매각이 중국에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LCD 전체의 어떤 기술이 중국에 가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쌍용 자동차가 2000년대 중반에 샹하이 자동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뭐 역전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했죠.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적발 사례만 하더라도 12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전자,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분야 중심으로 지금 적발된 건수만 126건이라는 거죠. 적발되지 않은 건은 이보다 뭐 몇 배, 몇십 배가 네. 많을지 예측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산업기술 유출 문제는 산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또 국가 안보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보를 이제 뒤흔드는 네.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그냥 위중한 사안인데 근데 유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126건, 네. 적발 건수만 네, 126건. 네, 네. 이 적발이 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법률 용어는 이제 목적범이라고 하는데요. 목적범이란 건 뭐냐면은 이 유출을 적발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 목적이 부당한 어떤 이득을 취한 그게 입증이 돼야지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의도가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6건 중에서 처벌한 건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이번에 법령의 핵심은 목적범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즉 외국에 유출한 그 결과만 이제 입증이 되면 목적을 이제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고했던 메시지가 가야지 조금 이제 좀 두려워한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어떤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가면 이제 몇 배의 어떤 월급을 보장해 주고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그런 달콤한 유혹을 좀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법들을 좀 경종 차원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처벌이 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입증이 좀 예, 어렵다는 이유가 예. 이제 그 또 처벌도 손방망이 처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네. 그 대책을 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외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가 궁금하고요. 또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국회에 등원할 때부터 이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좀 다짐을 세 하고 가지 있습니다. 방향이요? 예, 첫 네. 번째는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자라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법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리 어떤 현재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살기 좀 편하라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어떤 예산을 편다든지 이렇게 저는 해서는 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환경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법을 발의한 어떤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이런 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페트병을 우리가 이제 병이라든지 고철처럼 예를 들면 마트라든지 이렇게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돈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그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노동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법으로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액공제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이 기업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그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자 그리고 소외되는 어떤 층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해야 된다. 제가 통과된 법 중에 아동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지금 20세 미만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은 20세 미만은 무조건 고아원 즉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이제 12월 5일자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시설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25세까지, 만 25세까지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소외청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분야에 앞으로도 좀 입법 활동을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 달 맞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 내용에 대한 그 입장과 또 산업 자본 해외 유출 방지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